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의 기온과 낮 기온의 차이가 참 크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되면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저기서 바치고 여기서 바치고 고달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은이는 미즈시마 히로코님이시고요. 유미진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미즈시마 히로코님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현재 대인관계 치료 전문 클리닉 원장이시고요. 그리고 대학의학부 정신신경과의 비상근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은 책으로는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 라는 책과 빡치는 순간 나를 지키는 법, 그리고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일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책들을 써오셨습니다.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다. 데일 카네기. 프롤로그를 소개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 또는 아내와 관계가 삐걱댄다. 시부모 또는 처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연로한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훌쩍 커버린 자식과 사이가 틀어져 대화가 끊긴 지 오래다. 이렇듯 50대부터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넘쳐납니다. 이 책은 원래 잡지에 연재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재 요청이 왔을 때 나는 이미 50대에 접어든 터라 두말 않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50대일까요?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또 다양한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만난 경험에 비춰볼 때 50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대라고 하면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노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나이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가족적인 면에서 보면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대체로 50대입니다. 노후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도 이 시기고 양가 부모님의 고령화와 간병 문제 등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도 이 시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일들을 다시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의 독립으로 부부 사이가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독립한 자녀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부모와 사이가 틀어져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50대는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은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직장 등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로부터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다시 사회로 나가 젊은 상사와 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50대를 건강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의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50대부터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그 후의 인생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책은 50대부터의 인간관계에 대해 썼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좋은 인간관계는 생활의 질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푸념을 들어주고 자신을 신뢰해주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50대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10중 8구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0대부터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단언해도 좋습니다. 또한 50대부터의 인간관계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문제를 호소하지 못합니다. 어른이니까 하며 스스로 흘려 넘깁니다. 경험이 많다는 자신감 때문에 더욱 완고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다가는 인생 후반에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거나 살아가는 기쁨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배우자, 노부모, 자식, 친구, 직장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대처법을 모색해준다는 것입니다. 잡지에 연재한 글을 바탕으로 쓴 책이므로 생생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아마 자신도 모르게 아 하며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0대라고 하면 젊지는 않지만 사물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을 걷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아왔다고 과신하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좋은 부모였을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의 문턱에 선 자녀에게도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0대부터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딱히 어렵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50대부터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면 단순히 이 시기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적응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응이라는 시점으로
보면 괜찮아지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령 아내 없이 혼자 집에 있기 싫어하는 남편이나 사사건건 말참견하는 배우자의 부모도 적응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또 대처하기 쉬운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적응을 의식해 보세요. 또한 50대 이후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젊었을 때만큼 자신을 믿고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어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기운을 되찾는 비결은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까가 아닌 어떻게 상대를 소중하게 대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른바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고방식이 아닌 서서히 느껴지는 따스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지만 이 밖에도 유용한 사례와 대처법이 많습니다. 원래 의뢰받은 고민에 대한 답변으로 쓴 원고였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런 식으로 50대 이후를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화두는 아무래도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가 되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 마니아라고 해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도가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한 사람이 죽거나 자신이 불치병 진단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도 인간 관계입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돈과 건강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돈이 다 떨어지면, 만약에 불치병이라도 걸리면, 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나 질병 그 자체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이라는 책명을 붙였지만 50대만 특정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세대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건강이나 노화 문제에 직면하고 가족의 관계성도 달라집니다. 어딘가 짚이는 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대를 불문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50대부터의 인간 관계가 여러분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즈시마 히로코. 이 책은 크게 4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위한 처방전. 두 번째 장에서는 자녀, 형제와의 관계를 위한 처방전. 세 번째 장에서는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위한 처방전. 네 번째에서는요,
불안과 고독을 위한 처방전. 이렇게 의사 선생님처럼 처방전이라는 챕터 제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은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은이께서 돈에 대해서 쓴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돈 때문에 불안해요. 50대는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집 대출금, 부모의 간병, 본인의 의료비 등 목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코앞으로 다가온 정년퇴직과 연금 생활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돈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돈입니다. 나이가 젊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번다고 하는 선택지가 있을 테지만 50대가 되면 지출하는 돈은 계속 늘어나지만 예전만큼 체력도 없고 무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밀리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에 빠지면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50대는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돈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허비하는 일은 아깝습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돈을 낳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을 품는다고 돈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액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환자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보상받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요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급식이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다고 기관에서 상담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 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도 국가 장학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식을 올릴 때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스몰 웨딩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자녀분과 서로 대화해 보세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한다. 앞서 말한 현실적인 일들과 함께 무엇이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50대라면 꼭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지지 않으려고 돈이 드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50대가 되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자신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돈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남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자신보다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젊은 세대 또한 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충족된 삶을 사는데도 항상 걱정하며 살기를 바라는지를 말입니다. 남을 보면 저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은 베푸는 것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베풀면 물리적인 돈은 줄어들겠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베풀 수 있는 자신의 여유로움에 감사할 수 있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집니다. 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와 전혀 다른 감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는 생각에 좀 더 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더 하는 마음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자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삶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돈이 다 떨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빼앗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재를 음미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다음의 현재가 미래입니다. 앞서 말한 돈 문제처럼 물리적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움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온정을 베풀면 그것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하나로서 누릴 수 있겠지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50대를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정할 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고 힘들 때는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베풀 수 있고 혹시라도 상대가 어째서 당신은 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라고 고압적으로 나오더라도 이건 그 사람에게는 버거운 일이구나 라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사회제도에 의존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이 관공서의 담당자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화내지 말고 냉정하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입니다 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아둔 저금이 있어도
불안해요. 부부가 함께 꾸준히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등에 나오는 50대 평균 저축액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험도 들어놓았고 자녀도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풍족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연금이나 간병제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돈에 대한 두려움은 좀 더가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풍족한 편이라고 생각해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연금에 관한 불신이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깁니다. 하지만 돈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지, 여차하면 사회보장제도나 민간 비영리 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인지는 삶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빈곤 때문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이따금 뉴스에 나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이나 지원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활하는 줄 몰랐다, 말만 해줬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면 빈곤이 생명과도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담자의 경우는 생명을 걱정할 정도로 빈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이나 지원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돈이 걱정이라면 뭔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미국에서 민간 비영리 단체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부금을 모금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토로하자 선뜻 기부금을 내준 사람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돈은 부족해지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한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여차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생활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돈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자 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든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는 인상을 주면 단언컨대 만약의 경우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답시고 시커먼 속마음으로 베푼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생활이 풍족하다고 긍정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말해 매일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 50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세대입니다. 만약 돈이 다 떨어지면 하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지,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될 거야, 적어도 지금은 남에게 베풀면서 살자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벌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를 제외하고는 의외로 한 푼, 두 푼 착실하게 돈을 저축해온 사람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착실하게 돈을 저축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돈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다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행복이나
안정된 생활은 정말 돈 덕분이었을까요? 가족이 사이좋게 서로 협력해서 일군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회인이 된 자녀들도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돈을 저축해 왔다는 것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로 바꿔 말하기만 해도 이 이야기의 본질이 보일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돈에 대한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토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은 훨씬 더 힘들겠지요. 사회 본연의 자세로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50대부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50년도 행복할지 불행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바치는 고달픈 50대, 고달픈 50대의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